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미국의 문화 적응을 위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핵심, 미국 문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걸 깨닫는데 거의 한 10몇 년이 걸린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요약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돈 많이 받아야 돼요. 이거 아주 돈 받고 강의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미국을 바라볼 때는, 자,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미국을 바라볼 때는 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한국과 미국이라는 세계가 이면세계라는 거를 인식해야 돼요. 이면세계란 게 뭐냐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내가 서 있는데, 자, 거울이 있습니다. 자, 거울 속에 어떤 내가 비치는데, 이 거울에서의 나와 현실에서의 나의 차이가 뭐냐면, 자, 현실에서의 나의 오른쪽 손 있잖아요. 오른쪽 손. 그게 거울 속에 비치겠죠. 근데 그거는 거울 속에 있는 사람, 그 나의 이미지로 보면은 그거 왼쪽 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 세상을 보면은 좌우가 바뀝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죠. 자, 이 현상이 이면세계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미국,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이면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 태평양의 물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러면 이 태평양이라는 이 물이 이면세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순간 당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아니에요. 좌우가 완전 뒤바뀐 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미국에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냥 그거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냥 팝니다. 정부 개입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미국의 우파예요. 농부들. 자, 근데 똑같은 농부인데 한국 농부들은 좌파입니다. 한국에서 좌파예요. 좌우가 바뀌어 있죠. 그리고 한국의 최대의 농경 지역이라고 하는 뭐 그런, 예를 들면 전라도 지역, 한국 최대의 곡창지대죠. 농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 다 좌파예요. 거의 좌파입니다. 선거 결과 보시면 거의 좌파가 농사를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보면은 다 우파예요. 그리고 그들은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좌파들은 큰 정부를 추구해요. 뭐 예를 들면 정부미 구매 같은, 뭐 잘 안 팔리면은 정부가 쌀을 다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부 보조에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좌파들은 큰 정부를 추구해요. 자, 이번엔 미국의 좌파 얘기해 봅시다. 자, 미국의 좌파, 대표적인 미국의 좌파라고 하면 실리콘밸리가 있죠. 실리콘밸리 좌파입니다. 자, 테크놀로지의 중심지예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야말로 인공지능을 통한 그 빅브라더, 인공지능을 통한 거대 통치 세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세력들은 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울타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 전 세계를 자신들의 서플라이 체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영토에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정부주의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좌파예요. 좌파. 자, 근데
그럼 똑같은 테크놀로지를 하는 한국을 봐봅시다. 한국은 글쎄요, 뭐 경기도 경기밸리라고 해봅시다. 경기도 뭐 저쪽 일대에 많죠. 경기도 일대. 테크놀로지를 하는 사람들, 뭐 반도체 생산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추구해요. 왜냐면 정부가 크게 되면은 자꾸 막 세금 내라 그러고, 그리고 막 자꾸 이렇게 뭔가 너네 너무 돈 많으니까 너네들은 굉장히 기득권이고 막 그러면서 정부가 자꾸 뭐 여기서 세금 왕창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자꾸 주려고 하고, 뭐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자꾸 주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파예요. 그 봐봐요. 지금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는 좌파인데 한국에서는 우파입니다. 그리고 농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우파인데 한국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은 좌파예요. 이게 좌우가 완전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한국에서 님들이 봐왔던 세상과 이 태평양의 물을 건너가는 순간 이 거울 속에 비친 어떤 투영된 이미지처럼 좌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우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미국에서 왜 한국인이 황당한 소리를 듣냐면, 본인은 한국에서 우파예요. 그래서 우파적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우파야 하고 막 오른쪽으로 달려가는데 미국 사람이 봤을 땐 넌 좌파인데요. 반대로 한국에서 좌파예요. 그리고 난 좌파다 하면서 미국 와서도 좌파 하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봤을 때 그거 우파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좌우를 구분하지 못해요. 어떤 사회든 성공하려면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어느 쪽이 왼쪽인지 알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한국에서 자란 환경 자체가 미국과 대비해서 이면 세계이기 때문에 좌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인생이 망하게 되는 원동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좌우를 구분 못하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미국 사람들은 좌우를 나누는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즉 하나님이에요. 청교도의 후예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통 세력이라고 하는, 즉 미국의 개신교 건국 세력들, 청교도인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다 오른쪽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인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아메리카 컨저버티즘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우파의 기본적인 사상은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특히 청교도입니다. 아시겠죠? 청교도라 하면 이제 개신교 사이에서도 성경적으로 살려고 매우 힘쓰는,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 매우 노력하는 어떤 깨끗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추구한다고 해서 퓨리탄, 청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미국의 전통 세력이고 보수 세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좌파들은 이제 신흥 세력, 즉 미국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외국인들과,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개신교, 즉 성경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좌파였습니다. 그래서 뭐 무신론자들도 좌파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좌우 개념이에요. 자, 근데 한국은 좌파 우파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거를 북한을 보는 시선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북한을 좋아하면 좌파고 북한을 싫어하면 우파, 요렇게 보는 거예요. 즉 북한이라 하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좌성향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즉 유교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가 끝나고 조선이 다시 살아난 게 북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보는 시선 때문에 좌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은 거의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헷갈리냐면, 자, 원래 좌우 개념은 서구에서 온 거예요. 즉 성경을 보는 시선 때문에
좌우가 갈린 건데, 이 서구의 정치학이라는 학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서구의 정치학을 한국에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좌파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파의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좌파의 원조는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 의회 왼쪽에 앉은 사람들, 즉 급진파들을 이제 의회 왼쪽에 앉았다고 해서 레프트라고 불려서 이게 좌파의 기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의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왕당파예요. 그러니까 즉 좌파의 뜻은 왕당파에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자, 당시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왕당파의 사람들은, 즉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와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백인 개신교인들, 그 사람들이 주로 왕당파였어요. 즉 개신교인들이 왕당파였고, 프랑스 대혁명 때 의회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즉 인본주의를 믿고, 즉 르네상스적인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신을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자면 선악과를 따먹자예요. 아시겠죠? 선악과를 따먹자주의가 르네상스예요. 그게 르네상스 문화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자는 거예요. 즉 지식의 원천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즉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반성경주의적 진보 사상가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배후에는 이제 카톨릭이 있습니다. 친카톨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합니다. 즉 그 카톨릭의 교황권과 그 교황 시스템을 정당화하고 그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 카톨릭이 퍼지는 그 종교 시스템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서로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납니다. 요게 좌파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기독교라고도 하죠. 카톨릭, 개신교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지만 성향이 달라요. 카톨릭은 좌파 진보적인 기독교에 속합니다. 즉 종교다원주의적인 기독교인 거예요. 반면에 우파를 얘기해 볼게요. 우파는 청교도라고 불리는 세력이에요. 이거는 어떤 세력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인간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매우 편협적이고 좁은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진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매우 순수하고 그런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개신교 안에서도 매우 성경적인 사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퓨리탄, 깨끗한 개신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킹 제임스 성경책이라고 하는 성경책 위주로 뭉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당시에 유럽의 정치는 성경책을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적으로, 즉 좌파 진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종교 시스템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그 종교 시스템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반발해서 나온 세력이 개신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매우 보수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즉 성경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 사전적인 의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킹 제임스 성경책이에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킹 제임스 성경책은 매우 보수적인 성경의 원래 의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 체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책을 편찬한 영국 왕실과 그리고 어떤 서민 계층들, 즉 왕족이 아닌 계층들을 이끌었던 의회, 즉 왕족, 귀족과 서민 모두를 킹제임스 성경책은 만족시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을 그 원문에 가장 가깝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청교도 세력이 굳건히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그것 때문에 반카톨릭적인 세력이 생겨나게 되고, 오직 예수만 외치고, 그러니까 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천사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동성애적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외치며 성경에 굉장히 보수적인 세력들이 탄생합니다. 이게 이제 와습이라고 하고, 백인 개신교인들,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의 중심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라고 하는 이 구도가 미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교도인들이 영국마저도 자꾸 이제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유럽적으로 변하니까 영국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은 사실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보다 이제 더욱더 청교도적인 거예요. 매우 청교도적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서주의, 즉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아메리칸 컨저버티즘이라고 하는 그 미국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탄생하게 되는데,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의 정치학을 공부하시고 킹 제임스 성경책을 읽으셨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서구의 정치학을 가지고 한국에서 청교도적인 그런 건국 정신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아니에요. 조선이 부활한 것은 북한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이고요.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왕족의 후예입니다. 양녕대군의 그 반개의 왕족의 족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달인이었겠죠. 유교의 달인이었겠죠. 하지만 유교를 버리십니다. 유교를 완전 부정하고 성경을 붙드시고 킹제임스 성경책을 붙드시고 그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유교가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서구의 정치학,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즉 성경주의 대 반성경주의를 한국의 동양, 즉 유교가 조선왕조 500년이 넘게 유지해오고 왔던 그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나라에다가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이 좌파 우파 개념이 이게 그 적용하려고 하면 완전 카오스예요. 카오스. 왜냐면 한국 자체가 지난 조선왕조 동안 500년이 넘게 반성경적으로 살았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너무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심볼리즘조차도 완전 다릅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 구도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탄은 악입니다. 자, 근데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드래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육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즉 용, 드래곤과 식스는 사탄의 심볼리즘이에요. 근데 자, 용은 동양에서는 왕의 상징이에요. 드래곤은 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용비어천가를 보면은 그 세종대왕 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그 용비어천가를 보면은 처음에 용비어천가 학교에서 배우셨죠. 동해 바다에 6마리의 용이 날아올랐다.
육룡이 나르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6마리의 용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6대조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스 드래곤,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비교해봐도 심볼리즘마저도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뿌리는 식스 드래곤인데 성경에 의하면 식스 드래곤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볼리즘마저도 되게 오해갈 만큼 완전 바뀌어 있는, 좌우에 완전 바뀜이 있는 절묘한 거울 속의 이면 세계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좌우를 구분하기 힘들어요. 뭐 한국에 살 땐 문제 없는데 미국에 건너가면 좌우 구분이 정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좌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캐피탈 레터, 즉 대문자 GOD와 그 다음에 소문자로 GOD라고 하고 뒤에 보수를 쓰는 거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성경에서는 GOD하고 G를 대문자로 쓰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문자로 GOD를 쓰면은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잡신을 GO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잡신이기 때문에 GOD하고 S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말티아. 자,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자, 하말티아 뜻은 죄라는 뜻이에요. 죄. 근데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자, 신학자들이 쓰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하말티아 뜻이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즉 missing the target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관역의 중심,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관역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다원주의적인 생각은 모두 관역을 빗나간 사상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즉 좌파진보 사상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믿는 거 있잖아요. 뭐 예수님 외에 뭐 예를 들면 돈, 명예, 뭐 다른 종교들, 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관습, 뭐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다양한 것을 보고 들어가지고 이게 막 뭔가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오직 관역의 중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게 선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거 관역을 빗나가서 이렇게 넓게 모든 것에 다 진리가 있다라고,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모든 문화와 철학에 다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상은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좌파진보가 그래서 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 단기적으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바라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수님도 유태인이고, 이 결국 성경이라는 거, 개신교라는 거는 유대교에서 왔어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오셨을 때 예수님 못 알아보죠.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장기적으로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 아닌 기독교인은 사실 이방인입니다. 젠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건 은혜죠. 결국 유대교에서 온 사상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고 이방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매우 성경적인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친이스라엘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보수주의예요. 이게 미국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 뉴스를 보면 왜 미국이 맨날 이스라엘 편 들고 막 그러면서 온갖 전 세계의 언론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미국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유지하고 성경적 보수주의를 유지합니다. 이제 아셨죠? 미국은요 매우 성경적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오실 때 성경을 모르면 좌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에 넘어오실 때 성경책을 꼭 들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무엇이 예수님 중심적인 사상이고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그거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좌우를 구분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좌우를 구분하는 겁니다. 좌우를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거는 망한 삶이에요. 좌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좌우의 구분은 미국에서는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좌파 진보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때 의회의 왼쪽, 즉 성경에 반대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요게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파는 청교도인들, 오직 예수만은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